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문다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일파만파입니다. 이거 사실로 확인이 되고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면 징역 2년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다의 소식입니다. 숙박업소 의혹이 입증되면 최대 2년 징역입니다. 탈세 혐의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문다혜가 제주에 이어서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지금 터졌고요. 구청과 경찰이 지금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숙박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지면 입건 뒤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미등록 불법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느냐? 이거는 성범죄, 불법 촬영, 마약 등, 그리고 이 불법 숙박업소 같은 것은 여기서 치정, 살인 등 여러 가지 범죄가 벌어지기 때문에 강하게 이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숙박업소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아주 은밀한 곳이잖아요. 여기서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뭐 성관계는 물론이고, 근데 그 성관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성폭행,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은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나드는 사람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공중 숙박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청이고 그리고 경찰이고 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비껴나갔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다혜가 너무 안이하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냥 오피스텔 사가지고 그거 에어비앤비 하면 돈 번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고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돈만 챙긴 거예요. 왜 대통령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도 말이죠. 이 숙박업을 갖다가 이렇게 불법으로 할 때는 상당히 이거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다, 모텔이다, 여관이다, 이거 전부 다 강하게 단속한다는 거 모릅니까? 숙박업소 다 그 관리하고 미성년인지 아닌지 다 그 들여보낼 때 조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마치 뭐 민박 그냥 우리 집 아무나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돈에 정말 환장한 돈장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자, 문재인 딸, 그러니까 문다혜가 지금 제주에서 별장한 것도 문제였는데 이것뿐이 아니라는,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이것도 이 오피스텔에 산 돈의 출처도 지금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니까 이건 또 뭐가 되느냐면 이걸 무슨 돈으로 사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탈세, 그러니까 여기서 번 돈을 어떻게 세금을 내냐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기 걸린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 현행법상 말이죠. 숙박업을 하려면 적절한 시설을 갖춰야 돼. 시설이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이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또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불법으로 영업한 횟수, 이 수익이 또 많다면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숙박업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관련 세금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이것도 탈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일 나온 얘기에 의하면 영등포구는 말이죠. 그 영등포 경찰서에다가 이 문다혜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소 운영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하는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까지 했습니다. 구청은 말이죠. 20일 오후 4시께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여기에 있대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나가자마자 이쪽에 문시소의 오피스텔을 찾아가지고 실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 문이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이 오피스텔을 실사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은 말이죠. 전날까지도 영업이 이루어졌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 전날까지도 영업이 이루어졌다. 그 투숙객을 받았다는 예약 안내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집에 왔다고 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날까지 영업을 하면서도 그 영업한 걸 숨기기 위해서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집에 왔다고 말하라, 이런 식으로 그 입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정말 돈에 환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이 법에 대한 그런 어떤
법 질서 의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루에 말이죠. 1박당 28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금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거. 비쌉니다. 28만 원에 35만 원 정도 받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영등포구에 있는 것도 최소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 받았다. 그럼 이게 짭짤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씩 30일이면 900만 원이고, 영등포구에 있는 것도 15만 원씩 30일 받아도 45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합하면 1,300~4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가서 술 먹고 말이죠. 이태원을 휩쓸고 다녔다는 그런 의심도 드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공중위생업법에 의하면 말이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영업하는 걸 아주 강하게 처벌합니다. 불법 영업을 하면. 그러니까 식당하고 달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 단속하는 거하고, 물론 식당도 강하게 단속하지만 이 숙박업소 단속하는 건 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영업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폐업도 신고를 해야 돼요.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하다가 그냥 내박쳐두면 이것이 어떻게 불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할 때도 신고, 폐업해도 신고. 이걸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미등록 숙박업소는 말이죠. 탈세가 문제되면 물론이고 미성년 숙박, 그렇지 않습니까? 미성년 숙박, 성범죄, 마약,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숙박업을 허가도 안 내고 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뭐 에어비앤비를 한다고 그랬다는데, 특히 외국인 대상이면 더 이게 충분한 어떤 시설을 갖추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딸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불법 숙박업을 한 게 현직 대통령 딸일 때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이렇게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쁘다는 거죠. 이것을 영등포에 이 오피스텔을 산 것이 이 문다혜가 청와대 들어가서 왜 자기 아들 데리고 들어가서 원래 기생충 생활했잖아요. 그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집값 안 내고 그다음에 또 생활비 안 들고 대신 돈은 차곡차곡 챙기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생활한 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생활비를 냈는지 이거 국고를 갖다 탕진하진 않았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문다혜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청와대에서의 생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것도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